자, 오늘은 수송수단의 활용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육상 수송수단과 해상 수송수단을 배울 거예요. 육상 수송수단과 뒷장에 있는 해상 수송수단까지 배울 거예요. 교과서는 143쪽과 144쪽이 되겠습니다. 142쪽을 보게 되면 육상 수송수단에서 나와 있어요. 수송은 자동차나 기차 등을 이용하여 도로와 철도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동력 발생 장치에서 나온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여 도로 위를 움직이는 수송수단으로 사용되는 연료에 따라서 내연기관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전기 자동차 등으로 구분됩니다. 현재까지는 화석 에너지를 이용한 내연기관 자동차가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점차 친환경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전기 자동차의 개발과 이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자, 자동차와 철도가 있는데 먼저 자동차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동력 발생 장치에서 나온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여 도로 위를 움직이는 수송수단을 자동차라고 그래요. 사용되는 연료에 따라서 내연기관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전기 자동차 등으로 나눠집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지금까지는 화석에너지라는 것은 석유나 석탄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LNG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이용한 내연기관 자동차 안에서 불이 탄다 해가지고 불이 빵 하면 피스톤 뒤로 밀립니다. 왕복 운동이 회전 운동을 바꿔줘서 차가 달리는 거예요. 점차 친환경 자동차로 바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전기 자동차 등 개발과 이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죠. 이제 자, 내연기관이라는 것은 가솔린, 디젤, 가솔린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유소에 가보게 되면 휘발유, 아파트가 휘발유 넣는 차들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솔린 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디젤 기관, 트럭 같은 경우는 디젤유를 넣게 됩니다. 그 경유를 넣게 되죠. 디젤 기관들은 경유를 사용하고, 가솔린 기관은 휘발유를 사용합니다. 또 LPG 차도 있죠. LPG 차,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요. CNG. 자, 에너지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기계예요. 에너지가 연소할 때, 불이 탈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탄다 해서 내연기관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은 연료 탱크에서 주유소에서 연료에다가 휘발유라든가 또는 트럭 같은 경우는 경유를 집어넣게 되죠. 그런 것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 내연기관에서 연소를 해서 그 동력을 바퀴에 전달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내연기관 자동차라고 그래요.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여기는 내연기관과 전동기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그래서 두 가지 동력 기관을 사용하는 거예요. 요새 차들 하이브리드 차들 많죠. 그랜저도 있고 뭐 하이브리드 소나타도 있고 많이 있어요. 자, 여기는 뭐가 있냐면 엔진도 있고 전기차와 똑같은 축전기가 있어요. 축전기라는 것은 배터리를 말하는 겁니다. 배터리, 연료 탱크가 있고요. 전원 제어 장치가 있어요. 자, 여기는 내연기관, 시끄럽죠. 내연기관이 연소할 때 타는 소리 때문에. 여기는 전동기를 영어로 모터라고 그러죠. 이런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습니다. 좀 이따 보죠. 연료전지 자동차는 연료전지가 생산한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무엇을 연료를 사용하냐면 수소를 연료로 사용해요. 수소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차 밑에만큼 있어요. 이 연료전지라는 것은 수소하고 앞에서 걸러져 나온 산소가 합쳐지면서 전기가 생성돼요. 그때 전기를 갖다가 이 모터로 보내게 되면 모터에서 앞에 바퀴로 동력이 전달됩니다. 이게 연료전지 자동차예요. 자, 전기 자동차는 축전지,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축전지는 전기를 이용하게 됐죠. 축전지 배터리가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축전지 힘으로 가기 때문에 전동기에다가 모터에다가 전기를 가하게 되면 모터가 바퀴를 돌려줍니다. 이게 전기 자동차예요.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라고 그러죠. 앞에 공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수소차도 뒤에는 물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좀 이따 또 배울게요. 자, 내연기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합시다. 내연기관은 내연기관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인데, 내연기관의 연료가 연소되어 동력이 발생합니다. 그 연료 탱크에 경유라든가 휘발유를 집어넣어서
그것을 여기서 내연기관 태우면서 동력을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내연기관 자동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연기관과 연료탱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것은 금방 내연 자동차에다가 금방 내연 자동차 봤죠? 동력기관을 사용하여 사용 자동차이다. 내연기관과 전동기가 있어요. 전동기, 모터가 있어요. 모터. 그래서 모터 축전지가 어디 배터리라고 그래요. 배터리에서 전기를 갖다가 저장해 놨다가 이 모터가 있습니다. 앞에 모터가 있어요. 모터 힘으로도 돌리기도 하고 내연기관의 힘으로도 돌리기도 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그래서 시속 지금 보통 엊그저께 새로 나온 아반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연비 아주 좋아요. 리터당 21km를 간대요. 1리터를 집어넣게 되면 여러분들의 생수 삼다수 같은 경우는 2리터죠. 2리터 정도의 휘발유를 집어넣게 되면 42km 정도 가는 거예요. 42km 정도. 그러나 요새 하이브리드가 아닌 차량들은 해봐야 13km 정도 갑니다. 리터당.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이 높죠. 그 대신 가격이 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조금 더 비쌉니다. 연료전지 자동차는 우리가 요새 수소차가 나왔어요. 수소차를 갖다 우리 연료전지 자동차라고 하는데 자동차 내에 장착된 연료전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차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 수소 저장 탱크가 있어요. 수소 저장 탱크 수소 나와가지고 앞에서 아주 깨끗이 걸러낸 산소하고 딱 만난 데에서 연료전지에서 딱 만나는 순간에 물이 돼요. 물 H2O라고 그러죠. 물이 되면서 전기를 발생합니다. 그 전기를 어떻게 하느냐, 앞에 모터를 전달하게 되면 앞에 바퀴가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것도 친환경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뒤로는 산소하고 수소가 만나서 H2O 이렇게 나온 것처럼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물이 나옵니다. 아주 친환경 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뒤에는 배터리가 있고요. 차 밑에만큼 있습니다. 배터리 축전지가 있고요. 앞에는 모터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리가 아주 안 나고 좋죠. 전기, 집에 있는 가정용 전기라든가 이것을 이용해서 축전을 합니다. 그래서 전동력 앞바퀴를 돌려서 가는 것이 우리가 전기 자동차라고 합니다. 기차에 대해서 배울까요? 선로 위를 다니는 수송수단으로서 자동차에 비해서 많은 양의 짐을 수송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한 20칸까지도 끌고 가더라고요. 수송 효율이 높습니다. 교통 체증이 없죠.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 내에 수송이 가능합니다. 수송하고자 하는 목적지로 접근성은 자동차가 떨어져요. 자동차는 내 집 앞에까지 갖다 줄 수 있지만 기차는 역으로 가야 되겠죠. 역까지 가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죠. 동력기관의 종류에 따라서 디젤, 전기기관차, 고속열차, 우리가 KTX, SRT 이런 것이 되겠죠. 자기 부상열차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디젤 전기기관차를 보도록 합시다. 디젤 전기기관차는 지금도 있기는 합니다. 무궁화호라든가 새마을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등열차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지고 고속열차로 거의 다 되고 있죠. 디젤 전기기관차는 디젤 기관에다가 발생한 동력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전동기로 움직이는 기차입니다. 좀 더 볼게요. 고속열차는 선로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서 모터로 움직이는 전동차로 시속 250km 이상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자기 부상열차는 자기력을 이용해서 차량이 선로 위 일정한 높이를 떠서 갑니다. 자, 그것도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까요? 디젤 전기기관차를 보게 되면 이제 지금 이런 차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위에 전기선이 없죠. 이것은 여기다가 디젤 경유를 집어넣게 되면 경유를 내연기관에서 연소시키면서 이 발전기를 돌립니다. 발전기를 돌리게 되면 발전기에서 전기가 발생이 돼요. 전기 발생된 것을 이 앞바퀴에 있는 모터로 보냅니다. 그 모터가 돌아가면서 앞바퀴를 돌리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속열차는 KTX, SRT 등인데 전동 힘으로 철길 달리는 열차로 매연이 거의 없죠. 아예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위에 펜터그래프라는 이것이 있어가지고 전선을 갖다가 딱 접지하게 되어 있죠. 왜? 전기선에서
전선에서 전기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 전기를 이 앞바퀴에 모터로 돌리게 되면 모터가 다시 바퀴를 돌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부상력차는 일정하게 선로 위로 떠서 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스무스하게 가겠죠. 자석의 힘으로 이용해서 차량을 일정한 높이로 떠서 가는 열차입니다. 그러니까 N극과 S극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N극끼리는 서로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잡아당기죠. 그래서 흡인식이라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앞으로 나아가는 원리도 N극과 S극을 갖다가 여기 위해서 N극과 S극을 서로 교대로 전달하게 되면 같은 극끼리 밀어주게 돼 있죠. 앞으로 또 다른 극끼리 잡아당겨 주기 때문에 자기 부상열차는 앞으로 진행해 나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상 저렇게 큰 유람선이 운송수단은 뭐가 물 위에 있을까요? 떠 있을 수 있는 것은 부력 때문이야. 하지만 부력만으로 유람선을 움직일 수는 없어서 동력기관이 필요해. 그렇게 구경만 하지 말고 페달 좀 열심히 밟아. 미안. 지금 타고 있는 오리배의 동력부터 신경 써야 하는 걸 깜빡했네. 힘들어. 재미있어 보였는데 너무 힘들다. 그냥 유람선 탈 걸 그랬어. 자, 해상 수송 수단에 대해서 배우도록 합시다. 해상 수송에는 물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해상 수송 수단인 선박이 있습니다. 선박은 부력을 이용하여 선체를 물 위로 띄우며 동력기관에서 발생한 힘으로 프로펠러를 회전시켜서 추진력을 얻습니다. 이 단어들은 조금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물과 마찰 저항 때문에 이동 속도가 느리지만 화물을 대량으로 수송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경제적입니다. 자, 선박은 먼저 여객선, 어선, 화물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군함, 쇄빙선 등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선박도 있다. 소방선도 그 있겠죠. 밖에 특수용도 선박으로는 거대한 선박을 부두로 끄는 예인선,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LNG선, 해양 탐사와 군사용으로 이용되는 잠수함 등이 있다. 자, A인선이라는 것은 큰 배 있어요. 여객선 같은 큰 배들은 부두에 가깝게 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주 힘이 장사인 A인선이 있어가지고 그 배 선미라든가 선수를 갖다가 끌어당겨 가지고 접안을 시키는 겁니다. 자,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LNG선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서 중국과의 그 선박 수주를 따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LNG선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이 있어서 LNG선은 굉장히 수주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자, 배가 뜨는 원리를 봐볼까요? 배가 뜨는 원리는 밑으로 잡아당기는 것을 중력이라고 그러고 위로 뜨는 것을 부력이라고 합니다. 저항력. 어, 물이 배를 앞으로 못 가게 하는 거죠. 그게 저항력이고요. 추진력은 엔진에 의해서 뒤에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추진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행기도 추진력, 중력, 저항력이 있고 여기는 뜰 부자라고 그래요. 한자 뜰 부자인데 물 위에 뜬다 해서 부력이라고 하고 항공에서 날기 위해서는 그건 양력이라고 합니다. 양력 좀 더 배울게요. 배가 뜨는 원리는 부력의 원리로 물에 뜹니다. 부력이라는 물속 물체가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압력에 의하여 중력의 반대 방향인 물 위로 뜨려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배는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이 중력보다 클 때 물에 뜨게 됩니다. 자, 선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합시다. 선박 여객선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서 앞으로 나가게 되는 추진력을 얻게 되는가 보도록 합시다. 디젤 엔진 속에서 동력을 발생하는데 굉장히 배가 시끄럽죠. 여기서 나온 소리예요. 여기서 감속기가 있는데 여기는 이 디젤 기관 안에서는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뭐 1분에 만 RPM, 1000, 2500 RPM 막 이렇게 나와요. 1분당 돌아가는 엔진 횟수가 그만큼 돌아가 버리면 그것은 프로펠러가 너무 빨리 돌기 때문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엔진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게 감속기라 해가지고 속도를 약간 늦춰주는 감속기가 있어요. 감속기에서 이 추진축이 있고요. 추진축 뒤에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펠러를 돌림으로 해서 추진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력이란 배가 물에 뜰 수 있는 원리를 부력의 원리 또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고 합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자기 뜨는 것을 알았죠. 그 다음에 부력의 크기는 물체가 밀어낸 물의 무게와 같으며 물체가 잠긴 부분의 중심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만약 물체의 무게가 같은 부피의 물 무게보다 작다면 그 물체는 가라앉지 않는데 이는 부력이 물체의 무게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 원리를 이용하여 배가 밀어내는 물의 무게보다 배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면 배는 뜰 수 있게 되겠죠. 자, 우주 수송 수단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